이번에는 자연재에서 주로 사용하는 카본 원줄을 사용할 때의 찌맞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수조 찌맞춤, 카본줄을 사용할 때는 아까 모노줄을 찌맞춤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카본줄 사용할 때의 수조 찌맞춤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제 현장에서 맞출 때는 조금 원줄의 굵기가 서로 다르고 또 낚싯대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몇 가지 단계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조찌 맞춤 먼저 보면, 수조찌 맞춤 역시 요거 원줄이 이 수조통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찌에 맞는 봉도를 달아서 일단 가라앉는 거로 만드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봉도를 깎아서 그냥 요 케미꽂이 딱 잡히게, 그러니까 케미 전부 노출 정도로, 속도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속도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노출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케미꽂이와 케미가 보이는 선, 케미꽂이가 보여도 좋고 안 보여도 좋습니다. 그냥 전부 노출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미 전부 노출로 맞출 때 이게 천천히 내려가서 전부 노출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와서 전부 노출이 돼도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찌 맞춤 상태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찌의 그 부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8호 봉돌, 10호 봉돌 먹는 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같은 경우도 지금 6호 봉돌 이상 중짜니까, 매월이 중짜니까 이렇게 놓으면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전부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저부력지 3호 봉돌이나 4호 봉돌 같은 거 먹는 거를 이렇게 전부 노출로 해놓으면 이게 천천히 내려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 속도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조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제 노출되는 보이는 케미를 기준으로, 얘 같은 경우는 케미꽂이와 케미가 만나는 선, 그 카본줄을 이용할 때는 전부 다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가서 카본줄을 달아서 해보면 요거보다 조금 더 무겁게 나타납니다. 카본줄이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겁게 나타나는데, 정확한 거는 현장에서 이제 본인이 몇 호줄을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수심이 어떻게 되는지, 수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수심보다는 사실은 몇 칸대를 사용하는지 그 부분을 더 중요시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여건, 대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만 조금 생각하셔서, 그 다음에 내가 생미끼를 사용할 건지 떡밥을 사용할 건지, 생미끼는 떡밥보다는 조금 더 쇠링 하나 정도 무겁게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장찌 맞춤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다대 편성을 10대 편성을 하는데 내가 늦게 가서 도저히 현장찌 맞춤을 못할 것 같다, 수조에서 이렇게 맞춰 갖고 가셨다라고 하면 그냥 하시면, 여기다 바늘 달아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노지 대물낚시찌 맞춤 그렇게 절대로 무겁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가볍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 상태면 실제로 가서 보면 적당한 케미 2분의 1 노출이나 그 수면 일치 같은 적당한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바로 갖고 가서 낚시를 하셔도 됩니다. 현장찌 맞춤 하기 전에요, 지금 제가 요렇게 맞췄습니다. 수조에서 케미 전부 노출로 맞췄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스위벨에, 지금 스위벨 5호인데 여기에 13호 바늘 또는 진우 5호 큰 바늘을 달았을 때, 그리고 한두 목 내놨을 때 실제로 안착이 되는지, 안착이 됩니다. 안착이 되는데 실제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태 그대로 해서 바늘, 진우 5호 바늘을 달고 찌를 찌를 올려서 한 마디나 두 마디 내놨을 때 안착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 정도 나왔죠? 찌탑을 한 목 내놨는데 스위벨이 살짝 닿는, 그래서 목줄은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상태가, 안정적인 바닥낚시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찌탑을 더 내놓으면 더 안정적으로 무겁게 안착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찌탑을 적게 내놓으면, 예를 들어 케미꽂이가 물에 잡힌다든지 케미가 잡힐 정도로
그렇게 C탑을 적게 내놓으면 이 수위벨이 뜨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캠이 전부 노출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바늘만 닿아 있고 수위벨이 떠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비가 흐르고 목줄이 서 있으니까 허천질이 나오고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반드시 맞춤 목수보다 더 케미꽂이 이상 한두 마디가 물 밖에 노출되도록 그렇게 찌높이를 조정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물 바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낚시를 하는데 한 마디 정도 내놓고 수위벨을 이렇게 단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찌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럼 더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밑에가. 그 다음에 찌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게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물속에서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모노줄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한목을 내놨을 때 수위벨이 닿는 상태라면 이거보다 더 내놓으면 더 안정적으로 닿는 거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에 반대로 찌가 올라오면 채비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잠기면 반대로 수위벨이 올라와서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거 물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거 이렇게 찌가 더 나오면 채비가 뜨는구나 내려가면 안정되는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카본줄을 사용할 때의 수조찌 맞춤을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캠이 전부 노출로 바늘 없이 찌 맞춤을 하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바늘을 어떤 바늘을 달아도 좋습니다. 바늘을 달고 찌를 올려서 한 목 이상만 내놓으면 바늘은 2개 사용하든 3개 사용하든 작은 바늘을 사용하든 큰 바늘을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목만 딱 내놓으면 저 수위벨이 바닥에 안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위벨이 바닥에 안착이 되고 저 바늘이 누워있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붕어가 요거 바늘을 미끼를 먹고 올라와서 요 사각지대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요 수위벨만 들어주면 요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 찌탑이 다 나와도 목줄이 안 이어지게 몸통이 보일 때까지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 쇠링을 여기다 채워주지 않고 우리가 이 본봉돌 위에다 핀크립에 채우니까 여기다 쇠링을 많이 채우면 이 목줄이 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이 노지에서 쓰는 4호나 5호 수위벨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대자 쇠링 0.045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15개 채워야 이거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15개, 10개 이상을 넣어야만 목줄이 쉴까 말까 하니까 근데 핀크립에 최대 8개 이상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핀크립으로 다 조정하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쇠링으로 조정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핀크립 안에 다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핀크립에 쇠링을 많이 넣어서 혹시 목줄이 휘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